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수비급 스페셜 진행의 정재입니다. 5월에 팔고 떠나라 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5월부터 10월까지 전통적인 약세장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미국 월가에서 나온 말인데요. 한 증권가에서요, 우리 증시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동안 7번이 마이너스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순 계산을 해보면요, 5월 수익률이 하락할 확률 70%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무려 7.5%나 하락했었던 지난해에는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서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부진했고 증시에도 힘이 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더하면 더했지 더 나은 상황은 아닌데요. 4월 이제 딱 1거래일만 남겨둔 오늘이죠. 지금 우리가 챙겨봐야 할 전략 무엇인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스페셜 고수의 비급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도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1899-5086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수익만세 검색을 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로 찾아오실 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 위쪽에 수익만세 종목 상담 글자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고민 종목들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잠시 후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챙겨드리니까요. 지금 먼저 전화와 문자로 연락 주세요. 오늘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 특별히 한 분 선정해서 저희가 집중 케어 도와드릴 테니까요. 스페셜 콜의 주인공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고수비급 스페셜 출발하겠습니다. 자, 수익을 더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스페셜 고수 마르스 전문가와 함께 지금 실전 매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배워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 풍성한 팁 챙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시간에만 특별히 공개되는 스페셜 종목의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페셜 고수 마르스 전문가의 베스트 종목 탑5 확인해 볼 건데요. 먼저 눈에 띄는 종목 인디에프입니다. 어제와 같이 인디에프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최고 수익률 20% 기록했는데요. 지난 4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피곤했던 걸까요? 오늘은 숨 고르고 가는 모습입니다. 이슈면에서 만점을 받았고요. 이 개성공단 관련 모멘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정책수의 기대감까지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죠. 인디에프 위에는 오늘도 알서포트가 자리에 있습니다. 알서포트가 더 단기간에 빠른 수익률을 올려냈는데요. 역시나 이 정책수의 남북경협 모멘텀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최고 수익률 30%, 이슈면에서 만점, 실적, 수급, 기업 가치, 가격 메리트까지 모두 별점 4점을 받은 모습입니다. 알서포트 위에 있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에 올라온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가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고 수익률 44%대 기록했고요. 오늘 좀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수급 면에서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보여지고 있는데 역시나 이 수급 면에서 별점을 많이 받은 모습이고요. 이슈 면에서 만점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확인해봤고요. 다음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위에는 부광약품이 차지했네요. 고점 터치 이후에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부광약품 코로나19에 따라서 이 치료제 관련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슈에서 만점, 수급 면에서 부광약품이 만점을 받았습니다. 최고 수익률은 86%대에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종목 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이 100%대 넘는 수익률 역시 파미셀이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어제장에서 좀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떤 시그널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최고 수익률 126%대 기록한 바 있고요. 이슈에서 만점, 수급, 그리고 기업 가치에서 별점 4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마르스 전문가의 스페셜 종목 탑5 먼저 확인해 봤는데요. 어서 마르스 전문가를 자리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마르스 전문가와 함께
이 지금 시장에 자금이 쏠리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요즘 시장, 이 지수보다 이슈나 이렇게 테마 장세가 보여지면서 종목들의 급등락이 크게 나오는 모습이더라고요. 마르스 전문가님, 시장 장세 어떤지 풀이부터 해주시죠. 네, 사실상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2020년에 시장이 돌아오면서 이 대부분이 코로나19라는 종목에 거의 뭐 100개가 급등하면은 95개 정도는 대부분 코로나19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기사가 뜨면은 따라잡고 기사가 뜨면 따라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 이 코로나19의 비중은 한 30% 정도로 줄어들었고 나머지 70% 정도의 새로운 종목이 급등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방탄소년단의 DPC가 상한가를 간다든가 아니면 시간외로서 지금 뭐 실제 밑에 이 대구나 부산의 신공항 관련된 수혜주들이 갑자기 시간의 상한가를 간다든가 이렇게 이 실질적인 다양한 종목들이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항상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해야만 이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시장이 올라가든 빠지든 급등할 수 있는 건 정책주고 그 정책주에 대한 상한가 후속주 오늘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책수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몇 가지 떠오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혼란스럽기도 한 거죠. 하지만 저희가 딱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 마르스 전문가의 투자 전략 눈여겨보시고요. 종목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속에서 주춤 있는 움직임 속에서도 이 테마가 있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 눈에 띄었습니다. 남북경협주의 움직임이 오늘도 비춰졌거든요. 뭐 여기에는 자리하지 않고 있지만 알서부트, 인디에프 이미 큰 상승세 보여줬고요. 그 외에도 일신석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일신석재 오늘 장에서 또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봐야 할지 앞으로의 전망 어떤지 흐름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는 어제자에서 제가 공개를 해드린 스페셜 종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남북경협 정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돌아가면서 올라간다 말씀드렸습니다. 철도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그 뒤로서 뭐 실제로 개성공단 올라갔다가 아니면 뭐 가스관 올라갔다가 DMZ 올라갔다가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와주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실제 개성공단 이슈도 있으면서 동시에 DMZ까지 이슈가 있는 기업이 일신석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슈면에서는 별이 당연히 5개입니다. 당연히 별이 5개 이슈가 강해야 돼요. 이슈가 강하지 않으면 종목이 급등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든 수급이 좋든 기업 가치가 좋든 이걸 떠나서 이슈가 이제 당일 상한가를 가냐 못 가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슈가 별 5개고요. 나머지도 별이 굉장히 상당히 고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신석재는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한 차례 급등이 나와주고 나서부터 주가가 어느 정도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 지금 뭐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살아있네 안 살아있네 악재가 많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고 오늘자에서도 한 3~4% 정도 안정적인 상승세가 만들어졌거든요. 저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이 힘을 모아가는 구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당장 오늘이 아니더라도 저는 한 차례 더 아마 정고점을 향해서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신석재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드렸던 대로 원칙대로 천천히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존에 주신 전략대로 유지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힘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일신석재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인디에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잘 올라가다가 오늘 조금 주춤 있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 속에서도 이 외국인 기관 이렇게 수급이 보여지는 모습이 좀 특징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거 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인디에프 같은 경우는 이미 한 20% 정도 달성을 했기 때문에 뭐 사실상 많이 올라갔다 올라갔고 뭐 적당히 올라갔다 적당히 올라갔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남북기업주를 강조하는 거는 남북기업 정책이 뭐 하루 이틀하고 끝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신석재가 개성공단 엮여 있어서 간다 말씀드렸는데 그럼 인디에프는 여기서 끝날까요? 저는 더 큰 상승이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디에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거래량 중에 보시면은 제가 드리고 난 다음에 나왔던 거래량 이 구간에서 드렸고요. 그래서 음봉 바로 다음날 20%가량의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20% 급등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제일 세게 나왔어요.
그 뜻은 뭐냐 한다면은 뒤에 거래량보다 이 앞에 최근에 들이고 나서 급등이 나왔던 이 거래량 기준으로서 다시 움직이고 있구나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20% 급등을 했지만 저는 지금 힘을 모아가는 구간에서 한 번 더 상승이나 한 번 더 급등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디에프라든가 남북기업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켜볼 수 있고 그 후속으로 단기적으로 급등할 만한,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 하루 이틀 만에 인디에프 20% 갔죠. 그 다음에 하루 이틀 만에 아이소프트 33% 급등 나오고요. 대부분의 코로나 관련주들도 하루 이틀 만에 40%씩 50%씩 급등 나왔습니다. 그럼 아시겠지만 그 후속으로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으면 남북기업 종목 오늘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아무래도 이슈면에서 만점을 가지고 있을 그런 종목일 것 같은데요. 인디에프, 알서포트가 이렇게 빨리 움직였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4월 얼마 안 남았고요. 곧 5월인데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또 빨리 그만큼 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종목, 어떤 투자 포인트 가지고 있는지 조금만 나눠주시죠. 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영무자동화란 말을 하면은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한다면은 네. 철도입니다. 바로 사실상 지금 동해 북부선이 이제 내년이나 이 착공이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철도 관련된 수혜주를 제가 오늘 가져왔다 말씀드리고요. 원래 과거 2018년도 남북정상회담이 진행할 때부터 남북경협의 대장주는 철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진짜 남북경협의 가장 강한 대장주인 철도 관련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그 종목 중 하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관련주, 이 철도주 하면 또 몇 종목들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많이들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종목명이 공개됩니다. 여러분들이 채널 끝까지 고정해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저희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도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접수해 주세요. 서울 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1899-5086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수익만세 검색을 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실 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 위쪽에 수익만세 글자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고민 문자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잠시 후 종목 상담 이곳에서 골라서 도와드립니다. 어서 전화와 문자 주시고요. 오늘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 특별히 한 분만 선정해서 저희가 스페셜 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집중 케어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마르스 전문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익률을 빠르게 키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가 배워볼 수 있도록 강의 준비했습니다. 마르스 전문가가 말하는 주식 투자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 전문가입니다. 최근에 이제 날씨도 많이 풀리고 있는데 요새 이제 드라마 중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조금 불륜의 얘기 많이 나와요. 그럼 그 얘기를 왜 하냐?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는 주식시장 안에서는 이 종목도 우리는 수익 볼 수 있고 저 종목도 수익 볼 수 있고, 사실상 주식시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어떤 종목을 모든 종목을 가지고 매매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시장에서만큼은 좀 매력적이다 한다면은 모든 종목을 한번 건드려 보는 걸로, 한번 우리가 수익을 내보는 걸로
함께 이 마르스의 세기를 한번 찍어보는 게 어떨까라는 그냥 혼자만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수익만세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 오늘의 강의는 뭐냐면은 지금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20%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이미 상한가를 찍어버리고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상승할 종목이 더 세게 가고 더 강하게 올라가는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얘기하는 게 시장이 빠지는 것보다야 당연히 올라가는 게 더 좋은 거고 힘이 올라갈 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면 그 종목을 우리는 찍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 종목이 뭐다? 바로 상한가에 도전할 수 있을 만한 남북기업 종목 오늘 공개합니다. 사실상 제가 이 고수비급에 출연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종목들 뭐 파미셀 120%라든가 미코 50% 아니면은 뭐 한글화컴부터 50% 실제로 대부분의 뭐 최근에 드렸던 종목도 알소프트 40, 30%라든가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제 슬슬 시장이 우상향이 나오고 있을 때는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집중해서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이 뭔 소리죠? 갑자기 뭐 남북기업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코로나19 얘기를 하시나요? 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코로나19에 특히 최면에 빠져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사실상 코로나19가 막 터질 때 한 2월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잘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2월이 아니라 대략 4월 중순부터 들어오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4월 초에서 4월 중순. 실제 이 코로나19가 거의 끝물일 때 정말 역대급 최고치를 찍어줄 때 들어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도 아이 코로나19 하면은 또 올라가겠구나. 코로나19 이슈 나오면 또 뛰겠구나. 코로나19 수주 나오면 또 반등 나오겠구나. 코로나 치료제만 들면 또 급등 나오겠구나라는 최면에 빠져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의 그 최면을 좀 깰 때가 온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릴 거 뭐냐면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로 본다고 했을 때 지금 대략 뭐 인원수로 보자면은 1,752명이 걸렸습니다. 확진자가. 그럼 그 확진자 1,752명 중에 몇 명이나 격리자가 됐냐? 대략 8,850명 정도가 격리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대략 8,850명 정도가 격리 해제가 됐다고 한다면은 약 거의 90% 정도는 격리 해제가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확진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퇴원하고 대부분 집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대한민국 내에서는 거의 코로나19가 종식이 거의 돼가고 있구나. 거의 마무리가 아니라 거의 끝물이구나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격리 해제된 인원수만 본다 하더라도. 두 번째는 뭐냐 한다면은 원래 코로나19가 심해짐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그래도 괜찮아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안 좋아지다 보니까 뭐 인도 공장 문 닫았죠. 멕시코 닫았습니다. 뭐 슬로바키아, 러시아, 뭐 미국 공장 전부 닫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좀 문제 큰 거 아니냐? 이거 뭐 TV도 못 만들고 미국의 세탁기도 못 만들고 인도의 스마트폰도 못 만들고 이거 셧다운 영향 큰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다? 멕시코라든가 러시아라든가 LG, 현대, 삼성 공장들이 모두 재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물론 거기 안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서로 간의 방역은 지킬 거예요. 이제는 그 방역을 지켜가면서 재가동시키고 지켜가면서 미국 안에서도 가게를 열고 상가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는 뭐다? 최악을 찍고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가는 단계다. 그럼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최악일 때가 제일 크게 가는 거지. 최악이 끝나고 뭐 물론 확진자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긴 하죠.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종목은 최고점에서 그만한 최악보다 더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더 상승 나오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19가 해결돼가는 과정이고 그럼 얘기하는 게 그렇더라도 확진자가 나온다는 거 진단키트가 많이 쓰이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 이미 대한민국의 진단키트는 107개 국가에서 대략 2천억가량의 수출을 끝낸 상태입니다. 엄청난 수출이죠. 대한민국 진단키트를 이렇게나 많이 수출한 적은 정말 역사적으로 대단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진단키트 수출도 2천억이나 달성했습니다.
이미 지금 격리 해제도 90%나 끝났습니다. 전 세계적인 공장도 이제 막 가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냐? 이제 우리는 코로나19에 최면해서 깨어날 때가 됐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를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책주, 실제로 우리 여당이 압승하면서 총선에서 거기에 따른 총선 정책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온다고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서 대장이 뭐다? 남북 경협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 최면에서 이제는 깨어나셔야 된다. 손실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수익을 보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얘기합니다. 수익을 보신 분들은 또 다른 종목으로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셔야 되고, 손실을 보고 있다면은 그 손실을 복구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슈를 말씀드립니다. 이슈가 뭡니까? 오늘 또 시장이 등락이 나왔죠. 실제 시장이 오늘 갑자기 좀 괜찮다가 갑자기 급락이 나왔다가 또 반등 나왔다 급락 나왔다가 오늘 시장 등락이 엄청 심했습니다. 왜 그렇게 심했냐? 그 바로 이 이슈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재 식물인간 상태더라 라는 말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오늘 또 새롭게 나온 거예요. 평양에서 계속 돌고 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이 노동당의 중앙과 그다음에 인민군 같은 경우에도 열흘 동안 지금 이 명령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북한이 이렇게 조용해. 아니 솔직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말로 아프고 지금 뭐 정말 이 중증 환자고 위독하다고 한다면은 북한 안에서도 굉장히 엄청난 움직임을 만들지 않겠냐. 누가 다음 후계자고 이 지금 흔들리는 거 어떻게 잡을 거고 공산주의가 무너지면 안 되고 이래되니까 여러 가지 말이 나와야 되고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근데 뭐랍니까 정부에서는 움직임 없다. 움직임 X 항상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명령이 지금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명령을 안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은 사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혼란이 찾아온 건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북한 내에 실제로 이 김정은 위원장의 식물인간 사태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망했다라든가 안 했다라든가 이런 이슈들 때문에 혼란이 찾아오고 그 혼란에 따라 수습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은 상황을 지켜보는 상태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러한 사태가 심각해질수록 어차피 진정을 시켰기 때문에 남북경협주는 더 강한 흐름, 더 강한 상승이 나와야 된다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북경협 올라가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대북제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위에 있는 UN 아니면은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북제재를 걸어놔서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뭔가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가능이나 할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나왔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대북과 북한과 이 철도를 연결하려고 하는 거를 아니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솔직히 말해가지고 대북 제재에 이거 걸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미 미국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철도 연결하려고 하는 거 이미 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대북 제재 걸리는 상황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항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남북경협의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남북경협 정책을 진행하는 게 우리한테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밝혔다 한다면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장주를 아셔야죠. 그럼 대장주가 뭔가요? 위에 써 있죠. 바로 아시겠지만 철도 연결입니다. 우리가 2018년도 남북정상회담이 진행이 될 때 가장 세게 올라가고 가장 크게 급등했던 종목이 뭐냐? 대장주가 뭐냐? 그게 바로 철도 관련주였다. 실제로 뭐 남한에서 북한 지나서 러시아, 유럽까지 가는 철도를 연결시키는 관련주가 사업 규모도 제일 크고 사업성도 제일 크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수익도 제일 큰 게 남북 철도였다라고 몇 번이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얘기할게요. 오케이, 철도 관련주 가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철도 관련 종목 중에 뭐가 뛰는데요? 뛰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뛸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철도라는 것도 그냥 다 뭐 철도 깔고 다 뭐 기차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다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철도 차량을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한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철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도 만드는 기업이 거의 한 개 기업밖에 없고요. 이 철도 차량을 여기저기서 뭐 여기 부품, 저기 부품,
여기서 만드는 거 저기서 만드는 거 다 합쳐서 한 번에 기차를 만들어내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만드는 거 저기서 만드는 거를 다 합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들고 저기서 만드는 거 바로 외관 부품입니다. 그래서 외관을 만드는 기업이 있어요 또. 그래서 철도 차량 외관 만들고 또 어디서 뭐 만들고 해서 그걸 합치는 게 여기입니다. 그럼 1차 벤더라 볼 수 있겠죠. 1차 협력사고 이 기업이 거의 대기업이겠죠. 그래서 협력사들을 모아서 완제품을 완성시키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철도가 있어요. 그리고 기차도 있습니다. 그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신호 제어가 있어야 됩니다. 철도 신호 제어가 뭐냐? 우리가 한번 몇 번 봤을 거예요. 기차 철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갑자기 철로가 이렇게 붙어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뭐 아니면은 어디 가지 말아라 하면서 이렇게 신호등 같은 것도 반짝거리고 그런 철도 신호제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있어야만 앞차와 뒤차 간의 거리를 또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철도를 이게 바꿔야 될지 계속 가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 출발해도 될지 하면 안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차를 만들고 철도 신호 제어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럼 이걸 또 만드는 기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뭐예요? 기차도 있어요. 철도 신호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있어야 돼요? 철도가 없으면 갈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럼 그 철도를 만드는 기업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철도도로 기초토목시공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 관련된 실제 남북경협 철도 관련된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이 서로 간의 기술력을 합쳐서 또는 이 서로 간의 기술력을 가지고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뭐 어떤 거는 100% 가고 어떤 건 200% 가고 어떤 건 300% 가더라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종목들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대우 AL이란 기업이에요. 대우 AL이 뭐냐? 1차 협력사입니다. 실제 어디에? 현대로템에.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철도 외관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몇 안 되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2018년도 이 남북 정상회담 이슈가 있을 때 남북 경협 이슈가 제일 셀 때 대장주로 갔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철도 외관 제작을 하면서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거의 뭐 첫날부터 상한가를 올리더니 지속적인 상승, 급등, 우상향세가 이어져서 대략 590%까지 급등이 나와줬다. 590%면 절대 적은 상승세가 아니거든요. 근데 뭐다? 철도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철도 관련주가 남북기업의 거의 대장주였기 때문에 590%가량의 급등세가 어렵지 않았다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현대로템입니다. 이 대우 AL이 만들어서 어디? 이 현대로템한테 보냅니다. 그 현대로템이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기차를. 그래서 이 철도 차량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현대로템이고 대략 철도 이슈고 대기업이고 워낙 시가총액도 크다 보니까 큰 움직임이 나오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 2연상까지 나와주면서 대략 190%까지 급등이 나온 게 현대로템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남북경협의 남북정상회담 남북경협 대장주였기 때문에 그 대장이 철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100%씩 특히 1차 협력사 같은 경우는 500%씩 급등이 가능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바로 대하TI라는 기업이에요. 이 대하TI라는 기업이 아까 얘기했던 철도 신호를 제어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 이슈를 받고 주가가 400%가량 급등이 나와줬다는 거죠. 절대 적은 상승이 아닙니다. 상한가를 거의 뭐 연속으로 3번, 4번, 5번, 6번 거의 상한가를 4, 5번 치면서 올리면서 400%가량의 급등세를 만들어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렇게 남북경협의 대장주라고 한다면은 철도가 가장 세게 뛰는구나. 남북경협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한번 뛸 때 400%씩 500%씩 뛰는구나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그중에서 사실상 점 상한가를 강하게 때렸던 남북경협 중에 철도 관련주가 한 종목이 있다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이 기업입니다. 과거 2018년도에 이 철도 이슈가 있을 때 남북정상회담 철도 이슈가 강할 때 4연상을 기록했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종목들도 뭐 2연상까지는 봤지만 연으로 4번을 때린 종목은 없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4연상을 쳤었던 철도 레일 연결 콘크리트를 제작하는 기업이에요.
아까 기차를 만드는 기업도 있었고 철도를 만드는 기업이 있다 말씀드렸죠. 이 기업은 철도 레일에 콘크리트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실제 사회 간접자본 SOC 이슈도 들어가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철도를 만드는 철도 관련 이슈까지 남북 기업으로 정책주가 엮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장 이슈가 셀 때 4연상을 갔다면 지금은 충분히 4번도 필요 없어요. 상한가 한 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남북 경협의 대장보다 철도 사업이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소포트를 제가 30%가량 이틀 만에 급등세를 만들어 드렸는데 이 아이소포트 상한가 후속주가 될 수 있을 만한 철도 사업, 4연성을 날렸던 이 4연 상한가를 올렸었던 이 철도 사업에 대한 대장주 한 종목을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밤 10시 마르스홈과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철도 사업의 대장이 될 수 있을 만한 이 콘크리트를 만드는 그 한 종목 과거에 4연상을 날렸다면은 한 번 정도는 상한가 올리는 건 없지 않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대장주 오늘 밤 10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이렇게 꽁꽁 숨겨놓은 종목도 따로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방송에서 공개하는 스페셜 종목도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페셜 종목의 이 별점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는데 제 점수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슈는 별 5개다. 이슈가 없으면은 종목은 급등할 수 없다. 하지만 실적과 수급이 그렇게 썩 긍정적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 3개지만 사실상 이래도 인디F가 20% 같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 가치가 나름 높고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도 비슷한 수준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점은 3.6점인데 뭐 인디F나 거의 뭐 이 기업이나 별점은 비슷하기 때문에 남북 기업 같은 경우는 이슈가 강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이 지워지지 않네요. 갈 때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잘 공략하는 것. 잠시 후 여러분들 스페셜 종목의 종목명이 공개되니까요.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챙겨보세요.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고민 상담을 위해서 마르스 전문가와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종목들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지금 바로 이쪽으로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궁금증 보내주시고요. 먼저 전화로 접수된 고민 종목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끝자리 번호 4678님의 고민 유수홀딩스입니다. 매수 가격이 7,100원에 비중 20% 두고 계시는데요. 유수홀딩스 수급이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기간의 매수세가 아주 줄이어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지 마르스 전문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유소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신 지 시간이 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오래 기다리시다 보니까 그나마 좀 올라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정말 지속적으로 우하향이 나왔습니다. 워낙에 이제 선박 쪽이나 로지스틱스 같은 이 해운 관련된 기업들이 수익성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가가 엄청난 상승이나 반등이 나오기 쉽지 않은데 최근에 코로나까지 엮이다 보니까 좀 등락폭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거를 잘 버티시고 아마 더 높았는데 여기서 추매를 하신 건지 원래 7,100원인데 버티셔서 지금까지 올라오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구간에서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종목도 아니거든요. 1,500억 정도입니다. 근데도 이렇게 등락폭이 없다라는 거는 무리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전까지 솔직히 올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1차 목표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6,500원 오면은 절반 정도를 일단 먼저 매도를 치시고요. 나머지 절반만 본전 오면은 매도 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5,790원 잡으시고요. 충분히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이거는 뭐 단기 급등이나 단기 상승으로 볼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작지만 워낙에 등락폭이 작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6,500원에 매도하시고 나머지 절반만 본전 이상에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 워낙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대응 잘 해보셔야겠네요. 상담 내용 잘 기억하세요. 다음에 문자함으로 넘어갈게요. 고민 종목들 가운데 이분 와 진짜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 드디어 가는구나 하고 신라젠에 몰빵하셨다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기쁨도 잠시, 시가요 계속 하락하는데 어쩌죠? 평당 가격 14,300원에 비중 100% 신라젠입니다. 신라젠 대체 무슨 일인지 이 종목 비중 100%나 두셨으면은 진짜 눈이 감기질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좀 잘 챙겨주시죠. 사실상 오늘 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아니라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얼마 전에 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신라젠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 기업 같은 경우에는 팩사백이라는 항암 시작도 만들고 있고 그 항암 시장이 대장암 같은 게 사멸을 시킨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긍정적이긴 해요. 하지만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 조사가 있는 부분에서는 살짝 리스크가 있겠죠. 당연히 뭐 네이처셀처럼 무혐의가 뜨고 아니면은 뭐 코오롱 생명과학처럼 계속해서 임상 3상을 다시 진행한다라든가 이런 호재가 뜨면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솔직히 어느 정도 무리한 좀 흐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차트상은 나쁘지 않지만 이 검찰 조사라는 게 가장 좀 리스크가 걸린다. 이 큰일 나면은 만약에 나중에라도 잘못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반등 시점에 매도 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마시고요. 손절가 라인 때는 저는 이 12,200원 꼭 잡으시고요. 매수가 이상 올라오면은 전략 매도 하셔요.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위험한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본전 이상 올라오면 전략 매도 하고 나오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은 주의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문자함에서 고민 종목 골라보도록 할게요. 많은 종목 고민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평화산업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산업 매수 가격 1,360원에 비중 80%. 손절하고 싶은데 비중이 굉장히 크세요. 매수 가격 1,360원. 평화산업도 뭐 철도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고 이 남북경협 관련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평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뭐 최근에 친환경 이슈가 많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이 규제 혁신을 한다고 하면서 수소차, 뭐 전기차, 뭐 미래 자동차, 실제 뭐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도 규제를 좀 깨버리자라고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유니크라든가 대우부품, 평화산업 뭐 이러한 종목들이 좀 급등이 나오고 움직이는 모습 많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정부, 여당 압승에 따라 여당이 원하는 정책들이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중 하나가 평화산업인데 충분히 저는 지금 가격 라인대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차피 정책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더 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저는 목표가 1,400원 돌파 보는 걸로 긍정적인 것 같고요. 손절가 라인대는 1,200원 잡으시면서 만약에 1,400원 돌파가 나왔다! 그러면은 한 번 더 무릎으로 오시고 한 번 더 이 종목 상담 문자 보내시면 제가 다시 대응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화산업 이 종목 1,400원 돌파 시 저희 쪽으로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자, 다음에는요. 특별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분 집중 케어 도와드리는데요. 오늘의 스페셜 콜 주인공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궁금하신가요? 안국약품이요. 안국약 삼진제약이고요. 안국약품 그리고 삼진제약 한 종목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매수 가격과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는 삼진제약이 네. 30%고 한 4만 원대에 사줬거든요. 그럼 삼진제약 비중 30%에 매수 가격 4만 원. 오, 굉장히 오래되신 종목이네요. 예.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예, 작년에. 작년부터? 19년 때. 예. 네네네네.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다른 종목도 이렇게 오래되셨어요? 안국약품도 오래됐거든요. 안국약품 어제 매수하셨다고요? 아니,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다고요? 네네. 예, 매수 가격과 비중 알려주세요. 매수 가격이 20%고요. 네. 예, 15,900원입니다. 15,900원 안국약품 매수 가격에 비중 20% 두고 계시고 아유 두 종목 모두 좀 오랫동안 속을 썩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어떤 대응 방법이 필요할지 전문가님께 연결해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오랫동안 속삭이는 이 종목들 어떡하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어머니 많으십니다. 몸 좋으세요?
네네. 아유, 다행입니다. 어머니 목소리 힘이 없으셔가지고 걱정했어요.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행입니다. 예. 어머니 삼진제약 먼저 봐드릴게요. 예. 어머니 삼진제약이 매수가가 4만 원이잖아요. 그죠? 예. 엄청 높게 사셨어요. 그죠? 예. 혹시 그 4만 원이 2019년 초나 2018년 말 한 이때쯤 사셨나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이때는 뭐 때문에 사셨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아, 그냥 많이 매수를 해서. 아,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매수하는 것 같아가지고 같이 따라 사신 거예요? 예. 아, 좀 안타까운 부분이 큰데, 삼진제약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이제 급등이 막 나와줄 때 왜 올라갔냐면은 그 당시 뭐 B형 간염 치료제라든가 뭐 B형 지방 간염 치료제라든가 뭐 이런 이슈가 나와주면서 제약바이오 이슈로 급등이 좀 나와줬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이제 이 삼진작이라는 이 이슈, 방금 얘기했던 그 치료제 자체가 뭐 이게 대단하게 계속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실제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매년 계속 발전된 항암제가 개발이 되고, 암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실제 이 폐암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위암이라든가 특히 희귀암이라든가 암들이 점점 생성이 되고 지금 치료제가 점점 발전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삼진제약은 그런 이슈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잠깐 급등 나왔었죠? 네네. 이거 왜 급등 나온지 아세요 혹시? 최근에 왜 급등 나온지 모르세요? 아, 그래요. 최근에 뭐냐면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급등이 한번 나왔었어요. 예. 코로나19 치료제를 미국에서 뭐 만드는데 그 미국 치료제 제네릭을 만들었던 기업이 삼진제약이다 해서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4만 원까지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 물어보는 게 어머님은 지금 천천히 기다릴 수 있겠어요? 아니면은 조금 성격이 지금 급하신 상태예요? 아, 갈 수 있다면 기다릴게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4만 원이 지금 한 번에 이렇게 급등하고 올려치기에는 조금 높은 가격인 건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럼 1차 목표가를 정하고 갑시다. 네. 그럼 우리 3만 원 일단 돌파하는 거 보고요. 예. 3만 원 돌파를 하면 그러면은 우리 다시 어머님이 저한테 와서 한 번 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물론 그래요? 3만 원도 지금 당장에서 빠르게 급등할 수 있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하지만 천천히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3만 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손절가는 일단은 이 장기 이평선 기준에서 23,500원 잡고 상방으로 3만 원 잡고 일단은 전량 홀딩하는 걸로 할게요. 어머니 아시겠죠? 네네. 예, 그 어머니 안공약품 봐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안공약품 15,900원이었나요? 네네. 오늘 15,900원에 혹시 이것도 엄청 오래되셨는데 혹시 이것도 주변에서 막 사가지고 따라 사신 거예요? 아니, 좀 좋은 기업이라 해가지고. 예, 좋은 그렇군요. 기업이죠. 예. 근데 생각보다 주식시장에 나쁜 기업 별로 없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대부분 좋은 기업인데 이게 우리는 또 올라갈 기업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커요. 그래서 안공약품도 보시면은 어머님이 딱 사신 데가 과거에 거의 매물대 역할을 하던 이 구간 라인 때 매수를 좀 하셨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하자면은 좀 솔직하게 얘기하자면은 본전까지 오는 것도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정말 본전까지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안공약품 어머니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거는 어머님이 기다려도 본전까지 올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전량 자르지 말고 저희 절반만 매도 치고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 일단은 절반이라도 챙겨서 절반으로 복구를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그러니까 조금. 힘들죠? 예. 힘든데 어머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지금 어차피 바로 매도할 것도 아니고 제가 목표가 드릴 거거든요. 그 목표가 돌파하면은 절반만 덜어내는 걸로 합시다, 어머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 11,000원 라인 때 보는 걸로 하고요. 11,000원 돌파 나오면 그때 절반 덜어내고 그 다음에 2차 목표가 저희
13,000원까지 일단은 보고 가는 걸로 할게요. 아시겠죠, 어머니? 예. 그래서 어머니 지금 보면은 다 고점 잡았잖아요. 예. 그 어머니 밑에서 좀 빨리빨리 급등할 수 있는 거 최근에 제가 드린 뭐 아이소포트라든가 뭐 인디에프라든가 이런 거 방송 보셨어요? 예. 못 보셨어요? 예. 아유, 어머니 그러면은 이 바닥에서 좀 빨리빨리 뛰면 좋잖아요, 종목들, 그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제가 방송 끝까지 보시면 알려드리니까 방송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네, 힘드시겠지만 시청자님 상담 내용 잘 기억해 두시다가 대응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응원하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 다음에는 문자로 또 넘어가서 고민 종목 풀어보겠습니다. 문자 하면요, 이분의 고민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화장품주 이 종목 고민 크다고 보내주셨어요. 망했냐라고 또 문자로 보내주시기도 했는데 왠지 봤는데 이츠 환불의 평당 가격이 28,000원이라고 하십니다. 평당 가격이 솔직히 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화장품주 또는 뭐 유통주, 내수주 오늘장이 좀 강세 보이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는데 이분의 평당 가격을 보니까 고민이 크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화장품주 망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망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좀 걸리겠다라 말씀드릴게요. 상반기 안에 지금 시진핑 주석이 온다라는 게 사실 힘들다라고 나왔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은 하반기 그러면은 뭐 7, 8, 9, 10, 11, 12 중에 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영향 때문에 온다고 했다가만 못 온다 하다 보니까 좀 화장품주도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두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하반기까지 한 4, 5개월 본다 생각하시고요. 들고 가는 걸로 하시고 본전은 사실상 지금 당장에서 본전까지 바로 올 겁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일단 2만 원 돌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전까지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만 원 돌파하면은 그때 한 번 더 물어보러 오세요. 그럼 제가 한 번 더 대응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츠 환불 같은 경우에 좀 더 지켜보면서 저희 쪽으로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1차적으로 제시해 주신 2만 원 돌파 시 꼭 연락 주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고민 종목들 풀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 준비된 스페셜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스페셜 종목은 바로 푸른 기술입니다. 자, 철도 타고 쭉쭉 갈 수 있는 주가가 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면서 이 종목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 전략도 함께 챙겨주시죠. 네, 푸른 기술도 철도주지만 되겠습니다. 과거 2018년도에 남북기업 종목들이 급등이 나올 때 대장주였던 거는 철도주였고 한번 뛸 때 가장 무거웠던 현대롭텐도 190% 급등이 나왔습니다. 대우에이엘이 590% 나왔고요. 대아TI가 400%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철도를 만들고 실제 기차를 만드는 기업들이 400%씩 500%씩 급등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슈가 이번 30년 만에 이겼습니다. 여당 이 총선에 압승을 하면서 남북기업 철도 이슈가 다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죠?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뭐 대부분 종목이 상한가 한두 방씩은 같지만 이번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보다 과거 2018년도에 점 상한가를 4번을 갔었던 종목입니다. 그럼 사실상 우리가 남북기업 철도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오면 좀 식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4번 연상은 아니더라도 그 4분의 1인 한 번 상한가 이상이라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철도 사업 중에서도 이 철도의 콘크리트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점 상한가를 날렸다 한다면 충분히 당일 상한가 한 번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철도 대장주 오늘 방송 끝나고 밤 10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하니까요. 꼭 참여해서 철도 대장주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갈 때 크게 가는 종목.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방법도 여러분들 꼭 챙겨보셔야 합니다. 잠시 후 10시 인터넷 검색창에 수익만세 검색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실 수가 있고요. 수익만세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내려보시면 바로 마르스 전문가의 얼굴 밑에 방송 예정 버튼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버튼 클릭하시면 10시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도 챙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희 수익만세는 MTN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기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